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콘텐츠 융합의 현장 과목을 맡고 있는 박성식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도 안타깝지만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학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학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서로 조심하면서 이 힘든 상황을 잘 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학기를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아쉽지만 또 이 주어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학기 콘텐츠 융합의 현장 과목도 좋은 그런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의 협조와 또 열심인 그런 자발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 융합의 현장 2021년도 2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콘텐츠 융합의 현장 과목을 맡고 있는 박성식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도 아쉽지만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함께 수업 진행을 하기가 어렵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이번 학기도 비대면으로 학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어쨌든 무엇보다 학생 여러분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쉬움은 좀 접어두고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 조심해 가면서 건강하게 이 상황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쉽지만 비대면으로 시작하는 이번 학기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얻어가고 또 여러분들 이후에 콘텐츠 기획자로서의 진로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학기 한번 즐겁고 또 유익한 그런 수업으로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 콘텐츠 융합의 현장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콘텐츠 융합의 현장 담당하고 있는 박성식 교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쉽지만 이번 학기도 강의실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수업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렇게 비대면 환경에서 이번 학기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이번 학기 콘텐츠 융합의 현장 과목을 통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콘텐츠 기획자로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또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학기 같이 저와 학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즐겁게 이번 학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2학기 콘텐츠 융합의 현장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콘텐츠 융합의 현장 이 과목은 1학기에 편성되어 있는 콘텐츠 제작 기술 과목과 연계된 콘텐츠 기획 워크숍 과목입니다. 그래서 1학기 콘텐츠 제작 기술 과목이 콘텐츠 기획과 관련된 이론들, 전략들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번 학기 콘텐츠 융합의 현장은 1학기 때 같이 공부했던 그런 기획 전략들, 기획 이론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자율적으로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소에 많이 그 고민하고 희망했던 그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완성된 콘텐츠 기획으로 이렇게 디벨롭 시켜나가는 워크숍을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1학기에 비해서는 실습 중심의 운영을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고요. 많은 학생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번 콘텐츠 융합의 현장 수업에서 학기 말에 발표될 모든별 기획안에 대한 공개 평가 참여자에 대해서는 우리 학과
졸업 자격인 졸업 논문을 대체하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모든별 기획안 공개 평가에 모든별로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그 기획안 기획안 자체가 졸업 논문과 마찬가지 자격으로 인정이 돼서 졸업 논문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졸업 자격이 주어진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모둠 활동이 필수입니다. 개인별로 기획안을 작업을 해서 발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거의 모든 콘텐츠 기획은 팀 작업, 공동 작업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 나 혼자의 역량만 가지고 완성형의 콘텐츠 기획을 해낸다라는 것은 사실 현대 문화 콘텐츠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의 복수의 인원들이 서로 자기마다의 그런 역량들을 투여를 해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역량들은 같은 팀에 같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같은 스태프들의 서로 다른 역할 분담 또 역량의 투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형의 기획을 추진하는 것이 현대 콘텐츠 기획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협업 역량들 먼저 같이 활동을 하는 우리 팀, 우리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한 스태프들과의 소통. 그래서 나의 의견을 스태프들에게 설득을 하고 또 스태프들의 다른 의견을 적절하게 수용을 하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기획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현대 문화 콘텐츠 기획의 공동 작업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 콘텐츠 융합의 현장의 기획안 완성 과정은 모둠 활동을 기본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모든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필수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취업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졸업 전에 취업을 하게 돼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저하고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모둠 활동을 대체하더라도 학점은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방법을 강구를 하겠고요. 다만 모둠 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한 학생들에게 이 수업 학생들에게는 모둠 활동을 통한 기획안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 논문 대체 자격까지는 부여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자의 경우에 뭐 출석이라든가 또 모둠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졸업 논문을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콘텐츠 융합의 현장 과목의 성적평가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가 20%, 기말고사가 20%, 또 공개평가 40%, 출석 및 태도가 20%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서 학점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가운데 중간고사와 공개평가, 학기말 공개평가는 모두 모둠 과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와 출석 태도가 개인 영역에서 평가되는 그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학기에 모둠 활동을 통해서 부여되는 성적의 비중이 60%가 됐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모둠 활동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은 모둠원들과 아이디어 선정부터 기획안 디벨롭까지 모든 전 과정에 걸쳐서 자발적이고 또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좋은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둠 활동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 융합의 현장 과목은 모둠 활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둠 별로 학기 말까지 한 편의 아이템을 통한 기획안을 완성을 해서 학기 말에 우리 과 교수님들, 우리 과의
분야의 다른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리고 학과생들 가운데 우리 수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 공개평가에 평가단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까지 공개 발표회에 평가단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기 말에 그런 우리 수업을 듣지 않는 다른 그 분들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공개 발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획안을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이번 학기 모둠 활동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중요한 모둠 활동, 모둠 과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선정입니다. 아이템 선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실행 가능 독립 아이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졸업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당 아이템을 기획안으로 만들어서 졸업했을 경우에 그 아이템을 가지고 학생 여러분들의 졸업 그 시점에서의 형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융합 콘텐츠 기획 아이템을 준비해서 기획안으로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기획안으로 발표했던 그런 전시물들, 과제 전시물들이 우리 과 7층 문화예술대학교 7층 복도에 쫙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본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작년까지는 이 첫 번째 유형인 실행 가능한 독립 아이템 유형의 과제들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여러 가지 어디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속에서 한번 최대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기획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실현 가능하게 그렇게 한번 기획적으로 완성시켜 보자라는 취지에서 작년까지는 이 첫 번째 유형, 실행 가능 독립 아이템 유형으로 대부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문화 콘텐츠 분야, 우리가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영역들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게임, 웹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뭐 광고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의 대중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대중예술 분야를 1차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생활문화 영역들 예를 들면 뭐 축제라든가 전시라든가 혹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혹은 우리 학교 안에서 예를 들면 대학문화와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등등등등의 생활문화 영역까지도 포괄을 하는 그런 영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실행 가능 독립 아이템 유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행 가능 독립 아이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와 비슷한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을 해서 그런 영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기획적으로 디벨롭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기 시작과 동시에 같이 의논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선정의 첫 번째 유형은 실행 가능 독립 아이템 유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콘텐츠 융합의 현장 과목은 모둠 활동이 가장 중심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모둠 활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기 말에 공개 평가를 통해서 공개 발표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할 기획안 과제의 완성과 발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둠 과제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콘텐츠 융합의 현장 기말 모둠 과제의 아이템 선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영역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행 가능 독립 아이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로서 어디에 취직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를 무사히 마치고 졸업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의 중산층 정도의 소득 수준과 또 여러분들이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학부과정 4년을 잘 맞춰서 문화콘텐츠 기획 실무라든가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졸업생 입장에서의 형편과 현실적인 준비 정도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융합 콘텐츠 기획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기획안으로 완성해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졸업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문화 콘텐츠학과 졸업생들의 일반적인 어떤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느 정도 저금을 해놨는데 부모님들에게 어느 정도만 뭐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뭐 융자를 일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던가 아니면 뭐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이런 공공 영역에 혹은 뭐 지자체들마다 이렇게 문화 콘텐츠 관련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원 사업들, 공공의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다라는 정도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그런 정도 준비된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진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인정을 해드리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단 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가 1학기 수업을 통해서 융합의 영역이 크게 4가지 층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장르와 장르의 융합, 장르와 기술의 융합, 그리고 기술과 기술의 융합,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융합 이렇게 우리가 크게 4가지 유형의 그런 융합의 흐름들이 문화 콘텐츠 산업 기획 영역 안에서 혹은 창작 영역 안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치밀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전략들이 다 살펴봤었는데 그런 융합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융합의 유형 가운데 어느 한두 가지 이상의 그런 층위에 해당하는 그런 융합적인 관점의 컨텐츠 기획을 한다면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융합적인 관점에서 컨텐츠를 기획을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성 또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준비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아이템을 선정을 하면 된다. 그것이 이제 실행 가능 독립 아이템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실행 가능 독립 아이템 유형에서는 2가지 분야를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문화 콘텐츠 분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예술, 장르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흔히 문화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대중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기획이라면 1차적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뭐 영화, 뭐 웹소설, 뭐 공연, 뭐 상업적인 축제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행 가능 독립 아이템 유형에서는 하나의 영역을 더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역 공동체, 어떤 지역 사회의 공동체 문화와 관련된 그런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런 아이템도 좋고, 혹은 뭐 용인대학교 대학문화와 관련된, 혹은 뭐 좀 더 작게 보면 예술대학을 위한 예술대학교의 어떤 예대문화 혹은 문화콘텐츠학과의 우리 학과문화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사회적인 어떤 우리 공동체가 갖는 공통의 그런 어떤 생활문화 차원의 이슈들, 뭐 환경보호라든가 뭐 어떤 평등에 대한 이런 문제들, 뭐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영역들 등등까지를 다 문화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우를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실행 가능 독립 아이템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아이템을 선정을 하셔서 기획안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아이템 선정과 관련한 첫 번째 유형은 실행 가능 독립 아이템 유형이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템 선정 두 번째 유형은 콘텐츠 기업에 제시하는 신규 융합 프로젝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현재 활동 중인 콘텐츠 기업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제안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획안을 준비를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 기획기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문화 콘텐츠 기업에 입사했다라는 걸 전제로 회사 안에서 어떤 회사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기획적인 제안을 하거나 혹은 사내 창업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특정 문화 콘텐츠 기업에 입사해 있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바깥에 있는 그런 그 입장에서 함께 대등하게 협업을 하거나 공동 제작하거나 공동 마케팅을 제안하는 등의 그런 외부 입장에서 특정 콘텐츠 기업에 대해서 코어 차원에서 어떤 아이템을 제안을 하는 그런 것들까지를 함께 아우르는 영역이 콘텐츠 기업에 제시하는 신규 융합 프로젝트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융합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획 작업에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공통의 전제 조건이 된다. 융합적인 관점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에는 앞선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신규 융합 프로젝트 유형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융합적인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그 기획안 작업에 있어서는 융합적인 관점, 네 가지 융합의 층위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융합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 기업에 제시하는 신규 융합 프로젝트 유형은 문화 콘텐츠 분야로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영역까지를 아우르게 되면 너무 많은 그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과의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부분들보다 여러분들이 그 외에 어떤 그 주변의 조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시장 조사나 이런 현황 조사에 있어서 너무 넓은 범위를 포괄해야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신규 융합 프로젝트 유형에 대해서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 한정한 그런 아이템을 뽑아내고 그 아이템을 디벨롭 시켜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선배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는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만 그동안에는 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위주의 그런 그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이 기획안 작업을 했었고, 그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비대면 학기가 지난 학기 계속돼서 학교에 자주 나와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나와 보시면 우리 과가 있는 문화예술대학교 7층 복도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지난 3, 4년 동안 이 수업을 들었던 선배들이 발표했던 그런 기획안들에 대한 전시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으로 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과감하게 이 두 번째 유형, 신규 융합 프로젝트 유형까지를 기말 과제, 모든 과제의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새로운 그 신규 융합 프로젝트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지난 학기까지 이제 이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 선배들이 수업을 이제 마치고 기획안 발표까지 마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피드백들을 저한테 보내주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좀 더 문화 콘텐츠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들도 기획안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저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이번 학기부터 수업 내용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 뭐 첫 번째 유형도 좋고 두 번째 유형도 좋습니다.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 없고요. 어떤 유형이 더 의미가 있고 의미가 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똑같이 의미 있게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유불리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같이 모둠 활동을 할 친구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둠의 어떤 감성들 혹은 그 모둠원들의 공통된 지향성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유형에 좀 더 가까운지 혹은 두 번째 유형에 좀 더 가까운지를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가운데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모둠의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그 아이템의 특성에 맞게 기획안 작업들과 발표까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템 선정 유형은 콘텐츠 기업에 제시하는 신규 융합 프로젝트 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아이템 선정 유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한 가지 유형의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서 기획안을 작업을 하고 또 기획안 작업이 완성되면 학기 말에 평가를 하게 될 텐데 평가에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의 다른 교수님들 또 다른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 탁과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발표를 처음 듣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신 공통의 평가 기준은 제가 평가단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평가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기획 의도의 설득력, 두 번째, 아이템의 참신성과 적절성, 또 기획안의 완성도와 차별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태도의 우수성, 이렇게 5가지 영역을 평가 기준의 그런 그 준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의도의 설득력은 왜 여러분들이 이 기획을 완성을 해서 시장에 선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 프로젝트의 Y에 해당하는 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1학기 때 콘텐츠 기획의 여러 가지 이론들과 전략들을 배울 때 육하원칙의 6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콘텐츠 기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6가지 질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왜, why 이것이다. 그리고 그 Y라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 기획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 동기가 대중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어야 그 기획이 비로소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가 왜 이 기획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결핍에서 출발을 해서 나와 같은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집단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결핍과 그러한 결핍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 함께 이 기획을 통해서 그런 결핍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을 때 완성도 높은 기획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1학기 때 같이 살펴봤었고 1학기 모든 과제에 대한 그 평가를 통해서도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첫 번째 기획 의도의 설득력, 동기 부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반영을 하는지 이게 첫 번째 평가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런 그 기획 의도에 따라서 선정을 한 아이템이 얼마나 참신한가. 기존에 유사한 영역에 같은 영역에 유사한 많은 다른 기획 아이템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그 참신성을 보는 것 하나와 그리고 그것이 시의적으로 혹은 그 집단에게 소구 대상층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에 대한 시기와 대상에 대한 그런 적절성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아이템의 참신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의 내용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성도 높은 기획안으로 완성을 시키느냐, 얼마나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기획 의도와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참신성,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잘 완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기획안 자체가 갖고 있는 차별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평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아무리 기획 의도가 좋고 아이템이 참신하고 기획안 자체가 완성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의 현재적인 상황이라든가 혹은 그 아이템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집단의 어떤 크기,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라든가 시간적인 여건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얼마나 적정한 규모의 그런 프로젝트인지를 예산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시장이 크지 않은데 아무리 기획 의도가 좋고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하더라도 블록버스터급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겠죠. 또 거꾸로 굉장히 큰 그런 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예산 규모는 또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져간다. 이것도 사실 기획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라든가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여건들을 살펴봤을 때 프로젝트 전체의 버젯 규모,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적정하겠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그에 맞는 규모의 예산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네 번째 예산 규모의 적정성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일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우수하게 이렇게 발표하느냐, 발표 태도가 얼마나 좋은가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안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혹은 발표자의 어떤 언어적인 태도 혹은 그 표정이라든가 몸짓 이런 비언어적인 태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기획안 자체를 시각적인 장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뭐 프레젠테이션, PPT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각적인 그 발표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발표 장표의 이런 그 시인성 얼마나 눈에 쏙쏙 잘 들어오게 발표 자료들을 꾸몄는지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발표 태도의 영역에서 함께 평가해서 그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마지막 발표 태도의 우수성 영역에서의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평가단들이 우리 그 외부 평가 단들이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을 청취하고 평가해서 그 평가의 결과를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평가 기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평가 기준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합을 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학기 일정에 대해서 우리 콘텐츠 융합의 현장 과목 진행을 하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우리 콘텐츠 융합의 현장 과목 방으로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 게시판이 있죠. 그 공지사항 게시판에 제가 2가지 자료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이번 학기 과목 수업 진행 일정을 별도로 한글 파일로 정리해서 올려놨고 또 하나는 우리 수업을 듣는 이번 학기 수강생들의 연락처가 담겨져 있는 명단을 같이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리스트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자, 이 2가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단 다음 주 9월 8일 날 수업 때는 우리 수업이 1시 35분에 시작을 하죠. 1시 반까지는 다들 팀즈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이번 학기는 별다른 공지가 없는 한은 다음 주부터는 팀즈에 개설되어 있는 콘텐츠 융합의 현장 방을 통해서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실 때는 각자 3분 이내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콘텐츠 융합의 현장 과목을 통해서 한번 기획안으로 완성시켜 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같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이디어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이런 영역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가급적 이 분야에 관련된 아이템을 기획안 작업으로 이렇게 디벨롭 시켜보고 싶다라는 그 내용들을 모든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 이내로 발표 내용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혹은 아이디어까지는 아니어도 희망 분야를 발표를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발표해 주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화 콘텐츠학과 문화 콘텐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렇게 학부 생활을 해오면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동기 혹은 이 분야에 관심 갖게 된 어떤 특정한 사연이라든가 동기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아이디어와 희망 분야를 스스로의 그런 아이디어나 희망 분야를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희망 분야를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발표는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 희망 아이디어나 혹은 희망 분야에 대한 발표가 중요한 것이 모든 편성을 1차는 9월 10일까지, 2차는 늦어도 9월 13일까지 모두 편성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편성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비슷한 분야나 비슷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모든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8일 날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발표와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이렇게 들어보고 나는 저 친구랑 같이 모든 활동을 하면 이번 학기 재밌게 잘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을 발표를 서로 듣고 나누다 보면 필이 오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끼리는 자율적으로 서로 연락을 해서 모둠을 구성을 하라고 제가 그래서 엑셀로 정리된 우리 수업 학생들 명단 리스트를 같이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통해서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끼리도 아마 대부분 다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일 것 같아서 별도의 그런 연락처를 이미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우리과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연락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연락처가 담겨져 있는 리스트를 올려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9월 10일 바로 금요일입니다. 이틀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차적으로 모든 편성이 완료된 학생들은 저에게 바로 카톡이나 혹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금요일까지 통보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9월 10일 금요일까지 자율적으로 모든 편성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비슷한 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든 편성을 해드리는데 그것을 9월 13일 월요일 날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둠 인원은 한 모둠에 기본적으로 6명 내외가 될 수 있도록 6명보다 한두 명 많을 수도 있고 6명보다 한두 명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7명을 넘지는 않도록 7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너무 인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아직 그 수강 정경 기간은 아니지만 1차로 확정된 인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되면 아마 6개 모둠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이번 학기에 가장 바람직한 모둠의 수가 4개 모둠에서 6개 모둠 정도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모둠별로 제가 팀 티칭도 별도로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6명, 5명, 6명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모둠을 구성해주면 가장 좋겠다. 그런데 이제 희망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이다 보면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조금 적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7명을 넘지는 않도록 7명이 넘어가게 되면 서로 의견을 모은다라든가 역할 분담할 때 꼭 조금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대한 맥시멈 7명까지를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5명 내지는 6명 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모둠 편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5명 내지 6명 정도의 인원으로 모둠이 확정된 친구들은 9월 10일 날까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만약에 그때까지 5명, 6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하고 비슷한 희망 분야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2~3명 정도 모였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희망 분야와 함께 그 모여져 있는 2~3명 정도의 인원이라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비슷한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5명, 6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원들은 별도로 제가 편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급적 첫 번째로
지망을 하는 분야와 혹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지망을 하는 분야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혹시 첫 번째 1지망 희망 분야는 다르지만 2지망이나 3지망에서 희망 분야가 유사한 인원들끼리를 제가 묶어서 같은 모둠으로 편성해 드릴 수 있으니까 9월 1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둠 편성을 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은 그 시점까지 모인 인원들의 명단과 그 인원들이 희망을 하는 분야를 1지망, 2지망, 뭐 가급적 3지망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 연락은 마찬가지로 10일 날까지 1차적으로 저한테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주말 사이에 비슷한 지망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누구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서 주말 사이에 모든 편성을 마친 이후에 13일 날, 9월 13일 날 완성을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 수업 셋째 주 9월 셋째 주 15일 날 모둠별 아이템 선정을 위해서 팀즈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때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둠별 아이템 선정을 9월 15일 날 1차적으로 한번 논의해 본다. 그래서 어떤 모둠들이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가급적 이렇게 겹치는 것이 없이 중복되는 것이 없이 편성될 모둠들이 각자 자기만의 그런 그 기획 방향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같이 전체적으로 함께 모둠별로 어떤 아이템들을 희망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 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못하고 두세 개 아이템을 놓고 고민하는 모둠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수업의 취지에 더 맞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략의 1차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적인 아이템 선정을 9월 15일 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첨부되어 있는 제가 게시판에 첨부한 학기 수업 일정에 보면 이론 수업을 하는 주차들이 있습니다. 그 주차들에는 제가 별도로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기획 전략들 좀 더 심화된 1학기에 살펴봤던 내용들보다 좀 더 심화된 그런 내용들의 기획 전략들을 살펴볼 거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든가 우리 수업이 융합의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합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더욱더 강조되는가 이런 내용들도 준비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획 작업을 하다 보면 어려워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마케팅 영역이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까지를 제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는 주차들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자, 첫 번째 중간 발표는 모둠별 중간 발표는 10월 13일 날 수업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완성된 기획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별로 선정된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획 방향, 그 다음에 시장 조사,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관련된 그 해당 시장, 해당 분야에 대한 현황 조사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 조사를 통한 시사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각의 그런 기획 프로젝트들이 어떤 장르적인 컨셉을 가져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중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간고사 바로 전주인 10월 13일 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공식 팀 티칭 기간을 10월 27일과 11월 3일 날 수업 중에 정규 수업 시간에 팀즈 화상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팀 티칭 기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들어와서 다른 모둠의 팀 티칭 내용들도 같이 청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팀들, 저마다 팀들마다 모둠들마다 기획의 방향이라든가 분야들이 다르기 때문에 팀 티칭에서 강조되는 내용들이 모둠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급적 우리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한 분야의 특정 아이템에 관련된 그런 기획 전략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내가 혹시 현장에 나갔을 때 관심을 갖게 될지도 모를 혹은 참여할지도 모를 그런 다른 분야의 어떤 기획을 할 때 그 영역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기획적으로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좀 듣기를, 또 같이 또 자기 역량으로 체득해 갈 수 있기를 제가 바라기 때문에, 공식 팀티칭이 진행이 되는 10월 27일과 11월 3일에는 반드시 모든 학생들이 같이 자기 모둠의 팀티칭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모둠의 팀티칭 내용들도 듣고, 필요하다면 질의응답 토론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24일과 12월 1일 날 발표 순서를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발표 순서에 결정되는 발표 순서에 따라서 11월 24일과 11월 1일 두 주간에 걸쳐서 발표 리허설을 갖게 되고요. 발표 리허설 때는 완성된 1차 초안에 완성된 기획안들이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둠별로. 그리고 완성된 발표 자료와 또 발표 자료에 대한 발표 대본들이 완성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리허설 발표를 하게 되고, 리허설 발표를 통해서 다른 모둠들의 이런 의견과 또 담당 교수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공개 평가는 12월 8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이 이번 학기 보강주 수요일이 되는데, 아마 추석 연휴 때 우리 수업이 한번 쉬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 때 쉬는 주에 대한 보강이 어쨌든 12월 8일 날 보강주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공개 평가는 12월 8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학과 전체의 일정상 그 다른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우리 이 공개 평가 때 평가단으로 많이 와주셔야 되는데, 이 12월 8일 날 다른 수업들과 많이 겹쳐 있어서 자기 수업의 보강을 듣느라고 공개 평가 때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학기 말에 다른 수업들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봐서 필요하다면 조금 땡기거나 조금 늦출 수도 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학기 말에 상황을 놓고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그러한 변수가 없다면 공개 평가는 12월 8일 날 보강주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몇 가지 확인하고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타 사항은 우리 1학기 콘텐츠 제작 기술 수업을 듣지 않고 이번 학기에 콘텐츠 융합 현장의 이해 수업을 먼저 듣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까지 그 수강 신청되어 있는 명단을 확인을 해봤는데, 콘텐츠 제작 기술 수업을 듣지 않고 이 수업을 먼저 신청을 한 학생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그 1학기 때 다뤘던 그런 콘텐츠 기획 이론이라든가 전략을 한 번 더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일정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습, 실기 위주로, 실무 위주로 이번 학기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팀티칭이라든가 뭐 모든별 발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리허설, 이런 부분들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학기 때 다뤘던 그런 이론들을 한 번 더 반복할 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기 수업, 콘텐츠 제작 기술 수업을 통해서 기획 이론에 대한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은 별도로 제가 지난 학기에 콘텐츠 제작 기술 수업을 위해서 제작을 해놓은 동영상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 콘텐츠들이 제 유튜브 채널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요 자료를 보시면 그 유튜브 링크가 걸려 있고, 지금 이 자료도 제가 그 공유를 하도록 할 텐데, 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 굉장히 많은 제가 이제 담당을 했던 여러 과목들의 동영상 강의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동영상 밑에 있는 제목들을 보시면 제목 말머리에 콘텐츠 제작 기술이라고 하는 말머리가 달려져 있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 콘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어주시면 1학기 때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1학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강의 자료들도 우리 수업 강의 자료실에 다 올려놓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자료와 또 동영상 강의 컨텐츠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함께 다뤘던 이론과 전략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수업을 듣지 않고 이번 학기 수업을 먼저 들은 학생들은 따로 좀 시간을 내서 1학기 이론 강의, 동영상 강의를 반드시 시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학기 수업을 들어오시게 되면 팀티칭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저하고 계속 이렇게 의논하고 논의를 해 나갈 때 제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100%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모든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팀티칭이 굉장히 중요하고 1학기와 마찬가지로 공식 팀티칭 시간 외에도 모둠원들의 일정이 허락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제가 비공식적인 팀티칭 시간들을 정규 수업 외에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제가 가질 계획인데 그런 팀티칭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기 것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그 팀티칭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그런 그 전략이라든가 이론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저하고 팀티칭 시간에 논의하는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학기 과제, 모둠 활동의 성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개인 역량으로 잘 흡수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1학기 이론 강의, 동영상 강의를 1학기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은 좀 시간을 별도로 내서 꼭 시청을 하고 이번 학기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 연락처입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 나와 있고요. 제가 그 전화를 저한테 바로 주게 되면 뭐 회의를 하고 있다던가 수업 중이거나 이렇게 되면 전화를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혹은 제 전화번호로 검색을 해서 저 카톡을 연결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카톡을 통해서 저로 그 뭔가 용건을 남겨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빠른 회신을 원하진 않는데 심층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회신을 원하는 학생들은 메일로 그런 질문이나 의견들을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읽고 충분히 메일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회신해 드릴 수 있으니까 긴급하지 않은데 조금 심층적인 자세한 그런 답변을 원하는 그런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학생들은 그럴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이번 학기 콘텐츠 융합의 현장 수업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봐야 될 오리엔테이션 내용들을 한번 다 살펴봤었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실무적으로 이번 학기 이제 모든 발표, 학기 말 공개평가까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둠이 결성이 되면 이제 그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과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획안 발표 자료 준비하는 것 말고도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전시물로 제작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발표할 때 공개평가단 모집을 할 때 또 나하고 친한 학생들은 아무도 안 들어오고 다른 모둠하고 친한 학생들만 그 공개평가단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또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사전에 공개평가단 모집할 때 홍보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홍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학생회하고 또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이 수업을 먼저 들었던 그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런 그 공개 발표 평가회에 대한 실무들을 같이 준비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그런 그 도움을 주기로 했던 학생회나 선배들이 이제 그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오늘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세세한 것들이어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모둠이 확정이 되고 모둠별로 아이템들이 결정이 되게 되면 제가 차근차근 모둠별로 그런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수업 때 8일 날 우리 수업할 때 1시 반까지 팀즈 우리 콘텐츠 융합의 현장 방으로 다들 들어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카메라 열어두시고 자기 얼굴이 이렇게 같이 다른 학생들과 이렇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반드시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 표정, 눈빛을 보지 못하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도대체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건지
내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뿐만 아니라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수업들도 많이 그렇게 교수님들이 지침을 주시겠지만 실시간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팀즈에서 카메라를 열어주시고 말하는 학생들은 오디오도 열어주시고 그런 부분들 기본 예의니까 지켜주시고요. 다음 주 1시 반까지 오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학기 말 모든 과제로 희망을 하는 자기 아이디어나 혹은 희망 분야에 대해서 동기 중심으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준비해 오셨다가 뭐 다음 주에는 출석부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출석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내가 몇 번째 발표 순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려운 뭐 이론이나 시험을 보는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희망, 내 생각을 우리 수업을 듣는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친구들과 공유한다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실시간 수업 때 누구누구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지정을 하게 되면 차례로 준비했던 내용들 3분 이내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와 주십시오. 그게 다음 주 수업의 과제 아닌 과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업 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팀지에서 만나서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서로 얼굴, 누가 이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어떤 지향들을 가지고 있는지 콘텐츠 기획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부터 이번 학기 콘텐츠 융합의 현장 과목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리엔테이션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도 문자, 카톡, 이메일 등등으로 질문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니까 수업 중에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따라서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수업 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